옛날 어느 마을에 인품이 어질기로 소문난 김석찬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예조판서 자리까지 올랐는데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자 관직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김대감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을 매며 하루를 보냈는데 판서까지 지낸 양반이 굳은 일을 하는 것을 보는 식솔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제가 하겠으니 들어가시십시오. 허허, 아니다. 적적하여 소일거리로 하는 일이니 그냥 하게 두어라. 처음에 이런 김대감을 본 머슴들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김대감이 변함없자 머슴들도 대감이 일하는 것을 일상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가을이 되자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된 김대감은 떨어진 이삭 하나 없도록 하인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봐라, 떨어진 이삭이 없는지 잘 살펴라. 그리고 쌀을 찌을 때에는 쌀겨와 부스러기도 모두 주워 담아라. 예, 알겠습니다. 머슴들은 김대감이 자린고비라 그런가 생각하며 열심히 이삭과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이렇게 모은 것의 양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자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이것들을 잘 보관했다가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 네, 알겠습니다, 대감마님. 마을 사람들은 이삭도 주워가는 김대감을 좁쌀 판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난 어느 가을날 김대감은 논에서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대감이 관직에 있을 때 함께 일했던 예조 정랑 조대감이 찾아왔습니다. 나으리, 저 왔습니다. 아, 그래, 자네 왔는가? 오느라 수고했네. 이리 오시게. 허허. 김대감은 땀을 닦으며 반갑게 조대감을 맞이하였습니다. 둘은 논둑에 앉아 새참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추수를 하십니까? 허허, 그렇지. 내 집에서 쉬고만 있으면 몸이 아프니 이리 움직여야 한다네. 자, 한 잔 들지?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 담소를 나누던 김대감이 갑자기 하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만큼 벼를 베었으면 되었으니 그만 멈추고 돌아들 가거라. 그러자 옆에 있던 조대감이 깜짝 놀라 생각했습니다. 좁쌀 판서라고 불리며 쌀 한 톨도 아끼는 사람이 어째서 저리 많은 벼를 베지 않을까? 궁금했던 조대감은 직접 그 이유를 김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낮이고 눈에 베이지 않은 벼들이 남았는데 어찌 멈추라 하십니까? 그러자 김대감이 미소를 짓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은 마련이 되었으니 그만 가자고 한 것이네. 네? 그럼 남은 벼들은 어쩌려고 하십니까? 저 벼들은 주인이 있다네. 머슴들이 돌아가자 곧 마을 사람들이 낫을 들고 김대감 논으로 들어가 벼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아, 남은 벼들은 마을 사람들 몫으로 남겨둔 것이로구나. 조대감은 김대감의 따뜻한 마음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벼를 베고 있는 사람들 속에 엿장수 아이가 가위질을 하며 아이들에게 엿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따라온 아이들은 엿장수 아이를 따라다니며 놀았는데 이것을 본 김대감이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 좀 보게. 저렇게 행복할 수가. 지난해에도 벼를 수확할 때 저 엿장수 아이가 왔었는데 엿은 팔지 않고 저렇게 아이들과 놀다가 간다네. 아이들과 놀아주는 엿장수 아이 덕에 부모들은 수월하게 벼를 베어 가져갈 수 있지. 기특하네요.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허허, 그러게 말일세. 나으리, 그런데 왜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자네에게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오라 하였네. 다름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모아놓은 녹봉으로
서당을 열 생각이거든. 서당은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서당은 양반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나는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네. 아, 그러십니까? 허나 내가 직접 가르치면 사람들이 꺼려할 것 같으니 뜻을 함께할 선비들을 추천해 주었으면 하여 이리 자네를 불렀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조대감은 서당에서 가르칠 선비들을 김대감에게 보냈고 김대감은 서당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서당을 열어보니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자 선비들과 김대감이 걱정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들만 불러놓고 배울 학생이 없으니 삐아노이. 대감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저희로선 보람됩니다. 맞습니다. 모처럼 대감을 배웠으니 저희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선비들의 요청으로 김대감은 사람이 사는 도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서당문이 삐걱 열리면서 한 소년이 쭈뼛거리며 들어섰습니다. 어찌 왔느냐? 너는 엿을 팔던 아이 아니냐? 네, 누구나 신분에 관계없이 글을 가르쳐 주신다 하여 글을 배우고 싶어 왔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김대감은 소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소년을 가까이에서 보니 얼굴이 희고 까만 눈동자에 귀한 얼굴이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송석훈입니다. 너는 글을 배워 무엇하려고 하느냐? 책에는 성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하니 글을 배워 성인들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배울 사람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잘 왔다. 배울 사람이 없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쉽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이나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글을 배울 아이들을 모아오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면 너무 고맙겠구나. 그럼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하자. 다음 날 놀랍게도 석훈이는 아이들을 여럿 이끌고 서당에 왔습니다. 김대감과 선비들은 기뻐하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서당에서 누구나 글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글을 배우기 위해 이웃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았더니 느지막하게 시작한 일이 잘 되어 기쁘구나. 그런데 저 석훈이란 아이는 집에 가는 길에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으니 양반집 자제였다면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다. 석훈이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은 물론 이른 새벽부터 서당에 와 청소도 하고 책도 정리해 놓았습니다. 석훈이의 행동을 본 선비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김대감이 서당을 연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기초 글 공부가 마무리되어 책거리를 하려 합니다. 아, 그런가? 참 시간이 빠르구만. 그래, 다들 공부는 열심히 하였는가? 네, 모두 열심히 잘해 주었습니다. 서동들 중에는 벌써 소학을 읽는 아이까지 있습니다. 그래? 어서 가서 격려해 주어야겠구나. 다음 날 김대감은 떡을 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격려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자 김대감은 선비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석훈이가 다가와 김대감에게 종이에 싼 엿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대감마님,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엿을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대감은 흐뭇한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잘 먹으마. 그런데 그동안 글 공부는 열심히 했느냐?
석훈이는 천자문은 벌써 다 떼고 소학을 읽는 중입니다. 그래, 너는 선인들의 지혜를 얻기 위해 글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한 해 동안 글 공부를 하였으니 얼마나 지혜를 얻었는지 시험해 보겠다. 어느 날 내가 신선을 만났는데 신선이 3개의 부채를 내밀며 첫 번째 부채를 붙이면 금덩이가 나오고 두 번째 부채를 붙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각시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 부채를 붙이면 많은 군사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너는 어떤 부채를 선택하겠느냐? 선택하는 이유도 함께 말해보아라. 김대감의 말에 소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떤 부채도 고르지 않겠습니다. 저에게는 세 부채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석훈이의 대답에 김대감과 선비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뭐라? 사람이 살려면 꼭 필요한 것들인데 어찌하여 필요치 않다고 말하는 것이냐? 김대감의 물음에 소년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채로 금을 얻으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면서 게으른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저는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김대감은 아이답지 않은 소년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부채는 왜 필요치 않다는 것이냐? 네,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각시가 되면 저는 그 여인을 보며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행복이 있고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인에게 빠져 그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세 번째 부채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 네, 군사들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나라를 지키는 데에 활용하겠지만 나중에는 백성들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데에 쓰고 싶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억압당한 백성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이 불행해지면 저 또한 불행해질 것입니다. 무어라? 어허! 소년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배워 지혜를 얻으면 재물, 여인, 힘,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채는 과한 욕심을 부르는 도구일 뿐입니다. 김대감은 소년의 지혜로운 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호, 인재로다. 너희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러자 소년은 슬픈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릇을 만드는 도공이었는데 돌아가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넌 혼자 살고 있느냐? 네, 혼자 엿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나이에 혼자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로구나. 아무튼 그동안 글 공부를 훌륭하게 잘했으니 앞으로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서당에 찾아와 내게 묻도록 하거라. 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김대감은 집에 돌아가 소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성장하면 더욱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다. 허나 신분 때문에 관직에 나갈 수 없으니 안타깝구나. 그나저나 어린 나이에 혼자 살고 있다니 이거 원 도울 방법이 없을까? 김대감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부인이 찻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감, 무엇을 그리 골똘히 생각하십니까? 차 좀 드시지요. 그러자 김대감이 부인에게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당에 오는 학동 중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엿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가 있어. 그런데 총명하고 인품이 훌륭하여 큰 인물이 될 상이요. 허나 신분에 막혀 관직에 못 나갈 듯 싶으니 내 걱정이 되는구려. 그러자 부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늙음하게 우리도 자식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대감께서 그렇게 마음에 드셨다면 그 아이를 양자로 들이시지요. 아, 그 수가 있었지. 부인,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김대감은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석훈이는 김대감의 양자가 되어 김도령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김도령은 김대감이 직접 공부를 가르쳤는데 워낙 총명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우쳤습니다. 5년간 학문에 매진한 김도령은 21살의 나이로 장원 급제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급제를 하여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장하구나. 모두 네가 열심히 노력한 덕이다. 물론이지. 네가 우리 아들이라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고했다. 김도령은 몇 년간 이조의 관리로 일하다가 지방 현감이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김도령이 집을 떠나자 허전함이 컸던 김대감은 서당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하며 더욱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마을 현감이 김대감에게 인사를 받습니다. 대감마님,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그래, 어서 오게. 잘 지냈는가? 허허, 고을 일로 한참 바쁘실 텐데 어쩐 일로 왔는가? 아, 그것이, 저와 친한 지방 경감이 대감마님 자제분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현감의 표정이 어쩐지 굳어 있었습니다. 응? 무슨 일이 있는가? 자세히 말씀 좀 해보시게. 현감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령이 민생 돌보는 일은 뒷전이고 매일 백성들을 관아에 불러다가 노래를 시키고 즐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라? 김대감은 하늘이 노래지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현감도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 말하고 다니기에 괴이한 소문에 혹시 대감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신경 써줘. 고맙네. 무슨 일이 있는지 내 직접 알아보겠네.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잘못 가르쳐 나라에 큰 해를 끼쳤구나. 백성 돌보는 것을 가장 중시하는 김대감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 그 길로 방망이를 집어들고 김도령의 고을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내 아들이 부임한 마을인가? 그런데 깨끗이 잘 관리가 되어 있구만. 마을 입구에 들어선 김대감은 마을이 깨끗하고 작물도 잘 자라고 있어 놀랐습니다. 이상하네. 사람들 표정도 밝군. 아직 피해가 크지 않은 건가? 김대감은 서둘러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 앞에 다다르자 관아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역시 그 말이 사실이었어. 이거 큰일이구나. 내 이놈을. 김대감이 관아로 들어서려 하자 포졸들이 막아섰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유시길래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이보시기에 내 현감에 애비 되는 사람일세. 네?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나으리. 김대감은 곧 관아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는 아이들과 몇몇 사람들이 노래를 하며 춤을 추고 있고 김도령은 흐뭇하게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야? 내 저놈을 당장!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귀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저 노래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인데? 잠깐, 조항 내용이 아닌가? 놀란 김대감이 당황하여 서 있는데 마침 김도령이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 아버님 오셨습니까? 김도령이 다가오자 김대감은 서둘러 방망이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네, 직무를 마치고 한가한 시간이라 아이들에게 글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느냐? 네, 이 지방 사람들은 창을 즐겨하여 가락에 소학 글귀를 붙여보았습니다. 어렵게 받아들이던 내용을 가락을 붙이니 쉽게 따라하고 재미있어 합니다. 나라의 근본인 백성이 배워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아버님 가르침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로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김도령의 말에 김대감은 긴장이 풀어지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기별도 없이 오셨습니까?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왔느니라. 허허. 먼 길 오셨으니 며칠 푹 쉬고 가십시오. 오냐, 그렇게 하자꾸나. 이후 고을 백성들을 잘 다스린 김도령은 예조정랑과 참판을 거쳐 교육기관 개편에 공이 있다 하여 58세의 판서에 올라 아버지의 뒤를 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판서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친 김도령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